오케이. 자, 2026학년도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 학력평가 고2 기출문제집입니다. 요거는 이제 5강 4번이고요. 자, 요지 추론입니다. 정부의 구제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구제가 이제 어쨌든 기업이 뭔가 힘든 일이 있잖아. 뭐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그러면 정부가 좀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정부가 이제 어쨌든 이번 연도에 너는 세금을 많이 냈는데 굉장히 좀 매출이 네가 많이 뭔가를 못 팔았으니까 돈이 많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세금을 좀 낮춰줄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영향을 끼쳐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른쪽에 영문으로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한번 꼭 보시고, 자, 서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 위기 때 은행에 대한 정부 구제의 예처럼 정부의 기업에 대한 구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요거 포인트야. 자, 정부가 실행하는 기업에 대한 구제, 너 힘들었으니까 내가 요렇게 세금을 좀 감면해 줄게. 혜택을 주는 거 있죠? 약간의 혜택. 그치? 혜택을 주는 건 기업에 뭐를 불러일으킨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그래서 나 이번에 조금 힘들긴 힘들었는데 사실 나는 요 비용도 이번 연도에 뭐 1,000만 원 벌었는데 나는 이 1,000만 원 벌었다고 얘기 안 하고 나라에다가 신고 안 하고 100만 원만 벌었다고 해야지 나머지 900만 원은 하고 그 회사에다가 썼다고 그 장부 있죠, 장부. 그 가게 그 뭐라 그러지? 우리 용돈 기입장 같은 거? 가계부죠, 가계부. 그치. 가계부를, 용돈 기입장이 아니고, 가계부를 작성할 때, 좀 거짓말로 작성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이번 연도에 1,0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밖에 안 나갔지만, 회사에는 100만 원밖에 안 썼지만, 요거를 900만 원을 썼다고 가계부에다가 거짓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그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위험하고 형편없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조장할 수 있다. 요거, 요렇게 나는 원래 100만 원을 썼는데 일을 하면서 이거를 900만 원이라고 썼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징역감입니다. 징역이에요, 징역.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서는 위험하고 형편없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조장할 수 있다. 뭐가요? 정부의 기업에 대한 구제가. 됐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구제받으려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나고, 수익성이 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수익성이 생기고, 그렇지?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회사를 구조조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자, 회사를 구조조정한다라는 게 뭐냐면 인원 감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원 감축.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100명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 기업이 좀 어려우니까 일하는 사람을 70명으로 줄이고 30명은 잘라버리자. 해고를 시켜버리자. 이런 식으로. 요게 구조조정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조정한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회사를 구조조정하는 어려운 결정을 뭐 하기보다는 내리기보다는 이거 하기보다는 그지? 자,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정부에 로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봐봐.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인원을 70명으로 줄여서 100명에서 70명으로 줄여서 좀 더 인건비 사람한테 월급 주는 비용 있죠? 그거를 좀 줄여서 우리의 기업의 부담을 좀 줄이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됐죠? 근데 이 결정이 좀 어려워. 원래. 왜냐면 이게 사람을 해고를 할 때 한 번에 해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오늘이 5월 1일이잖아? 5월 1일이야. 근데 다음 주 5월 말까지 일해. 5월 30일까지 일하고 이제 너는 그만둬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기한을 한 달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는 오늘이 5월 1일인데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5월 2일. 요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내일부터 나오지 않길 원한다면 30일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이 사람한테 또 추가적으로 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게 부당해고가 되거든. 그래서 그거 신고하면 또 벌금을 또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방식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방식을 선택하기 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되죠.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자, 봐봐.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왜 더 많은 돈이 나왔냐? 정부가 그 기업이 정부로부터 구제를 받잖아. 그러면 네가 이번 연도에 원래 1,000만 원은 벌어야 세금을 이렇게 낼 텐데 네가 10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나라에서 1,000만 원을 그냥 줄게. 널 위한 지원금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돈을 준단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되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게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자르느니 그냥 정부한테 돈을 받아서 그냥 우리 잘 먹고 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정부에 로비하는 것에 이 로비가 뭐냐면 정부한테 이제 꾸미다, 아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미다, 아부하다, 제시하다. 그래서 이 로비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정부한테 호소하다. 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호소하다. 됐죠? 그래서 정부에 호소하는 게 도움을 좀 주세요. 저희 이 직원이 100명이나 있는데 이번 연도에 1,0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를 하는 게 더 낫겠다. 그지?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1번 문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었어요. 자, 2번 문장 보겠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알려진 것의 한 예이다. 여기서 이것 있죠? 이게 뭐예요? 정부에 로비하는 것입니다. 됐죠? 정부에 로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 정부에 로비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도덕적 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즉 정부의 지원이 기업이 내리는 결정을 바꿀 때 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정부가 우리는 좀 힘들어서 우리 회사가 좀 힘들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1,000만 원씩 더 주네. 아,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자르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만 받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기업이 내리는 결정을 뭐 할 때야? 바꿀 때야. 바꿀 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별표.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별표 연결사니까. 자, 2007에서 2008년 신용위기 때 2007년에서 2008년에 신용위기 기간이 왔었어요. 모든 기업의 신용이 점점 낮아져서 돈도 대출이 안 되고 돈을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인 거지. 돈이 필요한데 돈을 벌 수 없는 상황,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만약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은행을 구제한다면 구제 별표 어려움에 처한 별표. 이것은 은행이 앞으로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조장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그들이 그지? 요렇게가 많죠. 자, 요거는 원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칭추론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봅시다. 봅시다. 여기에서 they did 여기에서 they는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할 때 요거는 정부예요, 정부. 요거는 정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서 this는 구제하는 것은 could encourage 조장할 수 있다. banks 은행이 to take greater risks 더 큰 위험을 in the future 미래에.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That there is a possibility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That government will intervene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자, 그럼 여기에서 요 they는 누구냐면 은행입니다. 은행. 됐죠? 그래서 얘는 얘랑 동격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they lose money 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에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요 데이가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좀 다를 수가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보자. rescue banks 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 여기서 요 데이는 뱅크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로 요게 은행이었죠? 은행이었고, 그지? 자, 봐봐. 은행이 앞으로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조장을 한다. 자, 더 큰 위험 별표 감수하도록 조장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은행을 구제를 한 거잖아.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은행을 구제를 한다면, 어려움에 처한 은행을 도와준다면, 은행은 앞으로 어떻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그지? 좀 조장을 좀 할 거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왜 그러냐면 그 은행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 별표. 일단 별표부터 먼저 칠게요.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 은행들이 알기 때문이다. 자, 봐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나왔냐면, 여기서 이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 은행은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대출해 줄 수 있잖아? 돈 대출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출을 할 때는 연 뭐 3.54%, 뭐 4.59%, 뭐 아니면 최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리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이 100원을 대출을 해주잖아. 그럼 거기에서 0.35원을 이자로 받는 거야, 너한테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한테 요 돈을 대출을 해준다면 나는 은행한테 103.5원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거든? 이게 금리야, 요 3.5원이. 내가 빌린 돈은 100원인데 103.5원을 주는 거잖아. 요 3.5원 자체가 금리라고. 이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돈을 더 받는 겁니다. 은행들은 요걸 가지고 장사를 해요. 요 3.5원 가지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잘 봐. 만약에 근데 정부가 이번 연도에 조금 어려운 은행들 있죠? 좀 운영이 잘 어려웠던 은행들에게 지원금을 주겠습니다. 1,000원씩 주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뭐냐면 이자 3.4원이 되던가, 그렇지? 이자 3.4원, 3.4% 요렇게 받던가, 아니면 전체 10명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7명이 대출을 이제 갚지 못했을 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은행도 이 3.5원을 못 버니까, 그지?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야. 운영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원금을 좀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잘 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만약에 은행이야. 내 고객이 지금 100명이 있어. 이 100명한테 3.5%를 이 3.5%의 이자를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뭐 3.5원씩 받는다고 하자. 3.5원. 이렇게 3.5원씩 대출을 이자를 받기로 하고 한 100명한테 이 100명의 고객한테 대출을 해줬어. 그러면 내가 벌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3.5원 말고 10원이라고 할까요? 그럽시다. 자, 10원을 10명한테 해줬다고 합시다. 되죠? 10원을 1원의 이자를 받고 대출을 했다고 할게요. 그럼 어쨌든 이 10명한테서 받을 수 있는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10원이잖아. 그지? 근데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꼬박꼬박 매일매일 그 대출을 갚아. 매월 대출 이자를 꼭 내고 있어. 그러면 대출 이자를 그러니까 10명에서 7명 정도가 대출을 상환을 못하면 대출을 돈을 못 갚아서 은행이 돈을 못 갚으면 우리가 지원금 1,000원을 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10명의 사람들이 돈을 다 그 대출을 열심히 갚아버리면 내가 돈을 못 버는 그 이자가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0%만 이 연체되는 비율이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7명이 밀리면 연체율이 70%란 말이야. 그죠? 근데 10명 중에 10명이 다 갚아버리면 연체가 되는 비율이 0%죠. 그럼 잘 봐. 이 10명한테만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줘. 막 조건 없이. 그러면 10명이 뭐야? 1,0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1만 명이 될 수도 있죠. 이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 1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라고 해봅시다. 1,000명 중에 300명밖에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돼. 근데 다 나머지 700명은 요 70%에 해당하죠. 요 700명은 뭐예요? 다 무직자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돈을 대출을 해갖고 갚을 능력이 어디 있어? 돈을 못 버는데, 직업도 없는데, 그지?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70%를 만들어. 연체율을.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일을 하지 않고도 그냥 평소대로 하고 요거를 지원금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되나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대출은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줘야 되거든. 근데 무분별하게 자격도 안 되는 사람, 길거리 거지한테 대출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지?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아니고 내 친구가 지금 10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데 걔한테 대출해주면 어떡해?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치?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구제는, 이런 정부의 구제는 은행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죠? 그래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그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왜 큰 위험을 감수하느냐 했더니 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 그 은행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해결해 줄 가능성. 됐죠? 그리고 그거를 이 은행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나라가 도와주겠지? 정부가 도와주겠지?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거지한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중간에 설명이 좀 꼬였는데 자,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정부의 구제는 좋은 의도일지라도 구제 자체는 좋은 의도야, 얘들아. 알고 있어야 돼. 정부가 해주는 이런 구제책은 항상 좋은 의도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거든. 근데 그것은 은행의 행동에 뭐하러 어떤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위험하고 형편없는 의사결정을 뭐 할 수 있어? 조장할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나 같아도 그냥 공짜로, 그지? 공짜로 1,000만 원 준다고 하면 대신에 뭐 일을 3개월을 안 해야 된대. 일을 3개월을 안 하는 대신 공짜로 1,000만 원 준다 그러잖아? 나도 안 해. 그지? 그냥 이게 정부의 구제가 너무 좋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주는 게 항상 정부가 도와주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예로 이제 실업급여라는 것들이 있죠. 6개월 일을 하고 6개월이 이제 180일이거든. 180일을 일을 하고 이제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 뭐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요 정도의 급여가 또 나온대.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대잖아. 20대 30대가. 그래서 이게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조금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5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잠깐만 5번 봅시다. 젖병에 대한 얘기네요. 자, 요거는 같이 해볼게요. 자, 새로운 기술에 비해 기존 기술의 영향력이 간과된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원래 있던 기술은 어떻게 됩니까? 약간 구닥다리 취급을 받죠. 구닥다리. 혹은 너무나도 당연한 취급. 그런 취급을 받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원래 원래 존재하던 기술도 정말 영향력을 큰 정말 희대의 발견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이 옛날 기술은 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간과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영문 한번 꼭 보시고요. 요 서머리 바로 넘어갈게요. 자, 서머리는 젖병의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완전한 상실처럼 이거 사회적 논의 완전한 상실 젖병의 영향력. 그치? 요거 세 개 일단 형광펜 쳐놓으시고 자, 삶의 일부로 흡수된 기존 기술의 영향력은 간과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의 영향력은 과대평가되고 있다. 이게 포인트야, 얘들아. 기존 기술의 영향력은 어떻게 돼 있어? 좀 줄어들고 있어.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소. 근데 새로운 기술의 영향력은 그냥 좋게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과대평가 정도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 너무너무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되죠?
자, 노이프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요, 기존 기술하고 새로운 기술은 주제가 제일 첫 번째 문장 나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발표. 그 이유는 기존 기술이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 삶의 일부로 뭐 했기 때문이야? 흡수되었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형광펜 할게요. 자, 새로운 기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 부분적으로 기존 기술은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 삶의 일부로 뭐 했기 때문이다?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자, 별표 치는 거는 다 형광펜 있는 거. 형광펜으로 친 거는 무조건 다 하세요. 요거 뭐 해라? 동의어 찾아라. 이렇게. 그래서 기존 기술이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 영향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영향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본론, 젖병의 예로 들어봅시다. 자, 젖병의 예를 들어볼 거야, 우리는. 됐죠? 자, 젖병 예시로 들어보자라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 문장에. 자, 여기에 수많은 영유아와 엄마들의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경험을 바꿨으나, 자, 여기에 요거 있죠? 요거는 젖병은 요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편해요. 젖병은 수많은 영유아와 엄마들의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경험을 뭐 했다? 바꿨다. 이게 왜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경험이라고 나왔냐면 이게 가장 중요해.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경험. 인간 근본적인 경험을 바꿨다. 왜 그러냐면 애기 엄마들이 아이한테 젖을 물리는 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야.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기도 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경험이에요?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엄마의 영양분을 받아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그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경험. 엄마의 사랑, 엄마의 양육, 부모의 양육. 그치? 뭐 요런 것들. 그치? 젖먹이를 키우는 것.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경험들. 그치? 요런 것들을 젖병이 다 바꿔버렸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원래는 젖을 물리잖아. 젖 물리기. 애기들한테는 젖을 직접 물리죠. 엄마들한테는 모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지? 근데 젖병이 생기면서 이 모유를 직접 물렸을까 안 물렸을까? 못 물린다. 안 물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험을 원래 인간으로서 원래 해야 할 경험을 잘 못하도록 바꿨다 이거지. 됐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인간으로서의 경험은 이런 거고, 자, 그랬으나 기술의 역사에서 그 자리를 찾지 못한 단순한 도구가 있다. 자, 보자. 기술의 역사에서는 이제 요거 젖병, 그러니까 젖 물리는 거 있죠. 젖병 같은 경우는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경험을 바꾸긴 했다. 하지만 젖병은 기술의 역사에서 그 자리를 찾지 못한 단순한 도구가 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여기에 요거를 바꾸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굳이 안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젖병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 문장은 여기에 단순한 도구가 있다. 인간의 경험을 바꿨으나 기술의 역사에서 그 자리를 찾지 못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젖병의 특징은 뭐예요? 젖병의 특징은 첫 번째,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경험을 바꿨다. 두 번째, 기술의 역사에서 그러나 그 기술의 역사에서는 그 자리를 찾지 못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향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 기술은 요거 젖병이죠. 젖병 기술은요, 전형적으로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여겨지는데 이는 엄마가 수유 시간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젖병은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여겨졌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수유 시간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발휘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야. 왜 그러냐면 엄마가 직접 직접 젖을 먹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엄마 젖을 빠는 게 굉장히 힘든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너네도 엄마가 돼보면 알겠지만, 엄마나 아빠나 젖을 물려서 아이한테 모유를 먹인다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젖병은 그냥 물면 쭉쭉쭉 나오거든. 우리 빨대 빠는 것 같이. 됐죠? 보통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유 시간에 대해서 엄마가 조금
오래 시간을 썼던 거를 좀 짧게 시간을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이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되죠? 내가 좀 빨리 먹이고 싶으면 빨리빨리 먹일 수 있고 좀 느리게 먹이고 싶으면 젖병을 물렸다가 뗐다가 물렸다가 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너무 급하게 먹는다. 그러면 이것도 좀 천천히 먹일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제 젖병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 그 요 젖꼭지 있지. 요 꼭지가 그게 있어. 되게 쉽게 우유가 나오는 것들이 있고 되게 어렵게 우유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좀 고난이도의 젖먹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좀 빨기 힘든 거, 먹기 힘든 걸로 쓰고 좀 애들이 힘이 없잖아. 힘이 없고 막 메가리도 없고 아기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우유는 먹고 싶고 배는 고픈데 입이 그 힘이 안 돼갖고 젖병을 못 빠는 경우 좀 뭐라 그러냐 좀 쉽게 나오는 젖꼭지를 씁니다. 되죠? 자, 또한 젖병 수유는 시간을 절약하는 기능도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이 엄마의 수유 시간을 대신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이다. 자, 모유를 직접 먹이면 엄마만 할 수 있죠. 근데 젖병으로 먹이면 누구나 먹일 수 있다. 됐죠? 요거는 내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젖병 수유는 시간 절약입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엄마의 수유 시간을 뭐 하도록 대신하기 때문에. 요렇게 별표, 요렇게 별표, 요렇게 별표. 시간을 절약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therefore, 그러므로 별표죠. 연결사니까 잠재적으로 그 젖병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의 시간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자, 포인트 뭐예요? 일상생활의 시간 관리에 큰 영향. 그치? 큰 영향을 주지만 빠른 속도의 사회적 논의에서는 완전히 간과되고 있다. 자, 사회적 논의가 왜 갑자기 나왔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논의라고 하면 사회적으로는 잘 다루지 않고 있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제 이 화자가 왜 사회적 논의라고 했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젖병을 쓰는 게 아이한테 좋냐 안 좋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뭐 요런 거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젖병을 만드는데 젖병이 아이한테 좋은가 안 좋은가 젖병 사용이 그치? 젖꼭지도 뭐 어쨌든 뭐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신생아한테 사용을 하는 게 좀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혹은 어쨌든 요거는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회적 논의에서는 완전히 간과되고 있다. 사회적 흐름에서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다 보니까 너무 당연해서 너무 당연시되고 있다. 그냥 사회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발견이었지만 사회에서는 너무 당연시되고 있다. 뭐 요 정도로 그 영향력이 젖병이 정말 위대한 발명품인데 그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제가 손을 다쳐갖고 글씨가 되게 안 좋아요 요즘에. 그래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케이. 자, 요렇게 두 가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별거 없는 지문이었는데 이게 젖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게 됐네요. 자,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지문으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